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1년도 재정학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6번서부터 30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간단하네요.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불완전한 경쟁, 독점이나 뭐 이런 것들 과점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객관식에서는요 뭐 사실 요것도 있네. 뭐 정답과는 거리가 멀죠. 나는 수석을 할 수도 있어. 할 수 있지 뭐 누가 못한대.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다음 2번 공공재는 그 특성에 의해서 맞아요. 어떤 특성?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예, 공공재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합니다. 배제 불가능성, 비배제성,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죠.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을 제공합니다. 근데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충분 조건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맞죠? 완비되지 못한 보험 시장의 경우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외부 불경제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 아니요. 여러분 외부 불경제잖아. 이게 나쁜 거잖아. 나쁜 것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소가 아니라 과다 생산된다. 이거예요. 외부 경제 같이 외부 불경제가 해로운 외부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해로운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다 생산 공급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27번. 자, 이건 뭐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중위투표자에 대한 중간에 위치한 투표자의 어떤 주장이 채택이 된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중간에 위치한 사람을 이렇게 의견을 빼앗기 위해서 호텔링 정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 같이 양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치적 성향이 대치되는 두 정당.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당제에 가까운 형태가 되고 있으면 자, 선거 공약이 요 중도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쪽에 뭐라고 우쪽에 있는 사람과 좌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표를 많이 얻습니까? 하면 야금야금 중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상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것들 보면 공약을 가지고 정책 대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뭐 공약 뜯어보면 거기서 거기야. 기본소득 얼마 주겠다. 남들이 막 하면 이제 약간 포퓰리즘으로 가가지고 다 퍼주는 쪽으로 가. 근데 얼마나 퍼주는가 이제 그 문제에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해집니다. 그래서 공약이 차별화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아지는 거야. 유사해지는 거예요. 가운데로. 어차피 이 끝에 있는 사람은 다 우던 좌던 극우 극좌 있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의 어떻게 잡은 물고기가 되는 거니까 중간에 중도로 모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뭐 싱겁게 1번으로 끝났네요. 자, 선호가 모든 투표자 선호의 한가운데. 그쵸? 이게 모든 투표자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거야. 중위 메디안이라고 하죠. 자리 위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치한 그 사람을 중위 투표자라 하고요. 3번. 이 정리에 의한 정치적 균형이 항상 그쵸? 우리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이것도 이제 항상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not always 이런 부분 긍정, 부분 부정 이런 것들은 그냥 객관식에서는 거의 맞는 표현이고요. 자, 투표자 선호가 다봉이 아닌 단봉일 때 성립하다. 이 다봉이면은 우리가 투표에 역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5번.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가는 이게 정치가의 목적이 뭐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 에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웃기는 소리고요. 뭘 극대화합니까? 표를 극대화하는 거야. 표를 극대화해서 당선되는 게 목적이야. 물론 표를 극대화하려면 국민의 의중을 파악해야 돼.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국민들이 사실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리더를 뽑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막 엄한 거를 막 원하면 아이 그럼 뭐 리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틀러는 무슨 뭐 총칼로 권력 잡았습니까? 그때 경제가 어려워지고 할 때 막 독일 국민들을 막 엄청나게 그 연설도 잘하고 그랬대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막 와 히틀러 하면서 거의 뭐 8, 90% 이상 득표를 얻어가지고 당선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는 표를 극대화하는데 국민들이 띨띨하면 띨띨한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 똑똑해져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28번 봅시다. 네, 요 정도 내용 그냥 한번 보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티브 가설 이게 발에 의한 투표 아니겠습니까? 발에 의한 투표, 발로 투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로 자기가 원하는 거주지에 맞춰서 지역으로 옮기면서 선호를 반영합니다. 발에 의한 투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투표를 통해서 투표로 자신의 선호를 반영합니다. 선호를 드러내요. 이해 가시죠? 자, 반영한 이 효율성이 달성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달성돼요. 효율성 추구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개인이 완전하게 이동이 보장돼야죠.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보고요. 이 티브 모형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가정이라 할까요? 전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동성이 보장돼야 되고 외부성이 있으면 안 되지. 외부성이 있으면 이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낫다고요. 그래서 효율성을 통해서 오체 분권의 정리랑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우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얻는 주장입니다. 전제 조건 잘 보시고 3번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렇죠. 아니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골고루 상이한 이런 지방정부가 많아야지 아니 주민들이 발에 의해서 자신의 선호에 맞춰서 자신의 선호를 반영한 이동을 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선택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완전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완전 정보, 개인의 완전한 이동성 이런 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 5번. 공공재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하락. 이러면 안 돼.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요. 이거는 뭐야? 중앙정부가 우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방정부가 우월한 거랑 중앙정부가 우월한 경우랑 요거를 좀 잘 여러분들께서 비교해서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안 되고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틀린 거예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티브 모형의 전제 조건도 가정도 좀 잘 체크해서 봐주세요. 네, 여기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29번 볼게요. 자, 연금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 약간 사회보험이니까 이게 국가가 완전히 개입하는 건 아닌데 약간 공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유 우리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정부가 운영한다고 보세요. 기억, 돈 벌려고? 아, 이건 아니지. 정부가 무슨 돈 벌려고 재정 수입 확보로 합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건 아니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억은 무조건 빠져야 돼. 좀 촌스럽긴 하네. 답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연금제도를 운영할 때 중간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은 좀 많이 받아가고 부유한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적게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공평성 효과도 올릴 수 있고요. 시장 실패 보완하는 거지. 민간에서 이제 연금, 그러니까 노후, 은퇴 이후에 노후를 대비하는 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그러한 보험 상품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온정적 간섭주의,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정적 간섭주의가 왜 간섭해?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적절한 간섭이 오히려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답은 뭐 쉽게 4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았네요.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30번.
자, 기간별 비용과 편익이 아래와 같이 있을 때 공공사업의 순편익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거 편익과 비용이 처음에 비용이 한번 딱 발생하고 편익이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네요. 이거 계산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 이거 비용 편익 분석 계산하시면 돼. 처음에 비용 마이너스 3,000 비용이 들어갔고 1년 후에는 1,100 이렇게 됐고 2년 후에는 2,400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사결정을 여기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할까 말까인데 내 손 안에 지금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은 동일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디스카운트 할인을 해야 됩니다. 디스카운트 할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인을 합니까? 1년 후에 발생하는 돈은요. 1,100은요. 이렇게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하고요. 지금 할인율이 10%니까 R이 0.1 계산해야겠네. 글쎄 뭐 이렇게 이건 두 개 그냥 바로 틀려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당연히 아니지. 그 다음에 요거는 2년 후에 발생하는 거니까 2,400을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할인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순편익의 현재 가치는 요거 마이너스 3,000 플러스 뭐 계산하셔야 되겠네. 1,100 요거 1 플러스 얼마야? 0.1 이렇게 하시고 더하기 2,400은 1 플러스 0.1의 제곱 이거를 계산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0이 나오네요. 허를 찌르는 계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가볍게 3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31번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